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고요. 코드번호 240810입니다. 원익 IPS가 조금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 꼬리가 좀 달려 올려주면서 21선에서 지금 11선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어떤 이슈들은 좀 있었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세메스로부터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을 영업 양수설이 좀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협상 중단을 요청을 해서 양해계약서를 해제를 하고 본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19일에 금요일에 나왔었죠. 근데 관련 종목들이 원익이 오히려 올라가고 원익 QNC가 아래 꼬리 달리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머트리얼즈도 그렇고 오히려 원익 큐브 그리고 자, 원익 홀딩스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들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원익이 있고 원익 홀딩스, 원익 QNC, 그리고 원익 홀딩스 밑으로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이렇게 있습니다. 원익 큐브도 있고. 자, 그러니까 뭐 관련 종목들 원익 그룹이라고 하면은 원익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원익 IPS는 상승세가 조금은 더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원익이라고 해서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원익 QNC, 머트리얼즈, 큐브 뭐 좀 살짝 가지고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틀리겠지만은 원익 IPS라고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죠. 나쁜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이제 원익 IPS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원익 큐브가 오히려 원익 머트리얼즈랑 같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원익 IPS라고 하면은 거의 뭐 대장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 먼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나면은 그 뒤에 원익 IPS도 이 온기가 좀 옮겨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외국인도 매수를, 기관도 매수를, 투신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 꼬리를 좀 말아 올리는 그런 힘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이 추세가 좀 밀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추세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밀집이 되면서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이탈을 하느냐 하다 보면 61선에 61선 있죠. 61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방향성을 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전에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 구간 안에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결정은 될 것이다. 다른 종목들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괜찮은 흐름들은 좀 보이는 거죠. 이 따라서 얘네들 따라서 원익도 같이 가주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이 완전히 좀 앞으로는 될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쁜 흐름들은 아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뭐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소식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겠죠, 당연히.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반도체 장비에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원익 IPS,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평택 뭐 이런 메모리 신규 장비 투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는 조금 그래요. 이제 중국에서 디스플레이가 투자가 좀 확대가 됐다가 2021년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약한 모습들,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들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비메모리라든가 메모리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캐파가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원익 IPS 자체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거기 원익 IPS 쪽 장비 부품 몇 개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변동폭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꾸준히 매달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뭐 부품 몇 개씩 꾸준하게 계속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계약이 이제 장기 계약으로 고정 계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실적이 이제 뭐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겠죠. 꾸준하게. 그렇기 때문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실적이 그동안은 디램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산업의 영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받긴 하겠지만은 절대적이진 않을 것 같다. 안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 업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안전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투자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해요. 온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장비 기업들한테도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최근에 또 소송이 있었어요. 원익 IPS와 ICD가 150억 규모의 FPD 제조 장비 관련 영업 비밀 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원익 IPS가 ICD에게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관련 자사 핵심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결제 등의 거래에서 나의 기술을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영업 비밀을 침해를 했다. 그런 소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 크게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소송을 한다라 해가지고 이 뭐 소송을 받은 게 아니고 건 거기 때문에 ICD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서는 뭐 크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쁜 흐름들은 아니죠. 추세적으로 이 추세 안에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추세적인 그 추세 여기 안에서 변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추세 내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것들은 그냥 추세 내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돌파를 하거나 이탈하는 거에 따라서 비중을 좀 늘리던가 줄이던가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겠죠. 비중을 돌파를 하면은 비중을 늘려가지고 수익률보다는 수익 금액을 올리고,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축소를 해가지고 추후에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평균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조절을 해 나가면서, 추후에 반등 나올 때 그때 대응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조만간 이제,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원익 IPS 좀 집중을 해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이번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머니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